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사업을 맡아 추진 중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남성찬입니다. 여기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고부가 화학원료인 합성가스와 올레핀을 생산하는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6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전체 기술 설명에 대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탄소원은 주로 산업공정이나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됩니다. 이러한 폐탄소원을 유용한 화합물로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폐탄소원을 유용한 합성가스나 화학원료를 생산하는 친환경 탄소 자원화 기술입니다. 이산화탄소와 같이 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는 폐탄소원을 자원하는 기술에는 3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폐탄소원인 이산화탄소와 같은 안전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소와 같은 환원제와 고운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3대 요소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폐탄소의 자원하는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산업 발생 3웨이스트를 활용하여 경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술은 효율적인 촉매와 전환 공정 기술입니다. 이를 토대로 고부가 합성가스와 올레핀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와 폐열을 이용하여 폐탄소원을 자원화하는 기술은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됩니다. 단계별 연구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업을 통해 폐탄소원과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합성가스와 올레핀 제조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공정 격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대상 기업과 함께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단계 원천기술 사업의 결과와 2단계 추진을 위한 공정 설계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탄소원을 자원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는 기술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공정이나 연소 배기가스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술로 99% 이상의 이산화탄소만을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본 연구진에서는 파일럿 규모까지 실증 연구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은 아스펜 플러스를 이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완성된 3D 모델링과 구축된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의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은 시간당 500루말르벨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파일럿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흡수제로는 습식아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증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설명한 포집 공정을 이용하여 회수된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화합물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먼저 제철 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여기서는 탄소 자원화를 위한 3대 요소 즉 이산화탄소, 부생가스, 폐열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경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철 발생 3웨이스트를 이용한 폐탄소원의 합성가스 전환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본 기술은 기존의 이산화탄소 전환 온도인 1000도씨 이상의 반응 조건을 2분의 1 수준까지 낮추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원성 가스로 수소 대신 제철 코크스 오븐 가스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산화하는 촉매에 비해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성가스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저급 합성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선형 장세올레핀, 특히 C5 이상의 알파올레핀을 생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CO와 CO2 반응물이 조성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높은 선택도를 갖는 알파올레핀 생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3건의 특허를 통해 촉매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개발한 촉매 반응 시스템은 선진기관인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의 C5 이상의 탄화수소 생산량과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진기술과는 다르게 우리 촉매 시스템은 반응 시 이산화탄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 효과에도 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알파올레핀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기술로 상용화 시 큰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요 고분자의 원료인 경질 올레핀 생산의 경제성 확보 관련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파라핀을 탈수소화하여 올레핀을 생산하는 반응에 이산화탄소를 탈수소재로 활용, 소모함과 동시에 고부가 가치의 올레핀으로 전환시키는 촉매를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즉, 경제성 확보와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획득하는 촉매 반응 개발입니다. 파라핀을 올레핀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100%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성물에 파라핀과 올레핀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파라핀과 올레핀을 분리하는 방식은 액화증류법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0.3%가 경질 파라핀 올레핀 분리에 사용됩니다. 이에 공정 유지비 관점에서 경제적인 다공성 흡착제를 분리제로 활용하는 연구는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저희는 제올라이트의 간단한 후처리를 통해 에탄, 에틸렌, 프로판, 프로필렌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흡착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다른 어떤 제올라이트들보다 월등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촉매에 대한 성형 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0.5mm까지 성형이 가능한 장치를 독자 개발하여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계적 강도 및 비표면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무기 바인더 배합 및 소성 온도별 특성 분석을 통해서 성형 조건을 최적화하였고 현재 반응성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부생가스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생산 공정 전산모사와 최적화를 위한 아스펜 플러스를 이용한 열 물질 수지 프로토타입 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아스펜 플러스와 엑셀을 연동하여 상기 모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철 산업에서는 폐탄수원을 자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여기서 개발된 기술은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 등으로 스핀오프가 가능합니다. 관련 시장으로 화학원료 시장과 기후변화 대응 환경 시장은 조단위 시장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합성가스 시장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파올레핀은 탄소 길이에 따라서 폴리머, 세정제, 윤활유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알파올레핀의 수요는 증가되고 있고 이 중 C6에서 C10의 범위의 알파올레핀이 프리미엄 폴리머의 원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알파올레핀을 전량 수입하고 있어 독자적인 기술 확보 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폐탄수원의 포집 및 자원화 기술에 대한 보유 특허 현황입니다. 부생가스를 이용한 폐탄수원의 유용한 자원화 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 개발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을 통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였고 향후 이를 토대로 실증 사업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련 핵심 특허 보유를 위한 전략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린 이즈 그린, 즉 환경을 개선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표드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남성찬입니다. 먼저 들어온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 답변이 끝난 다음에 추후에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존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고부가 가치 전환 연구는 경제성이 미흡해 중단된 사례가 많은데 부생가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발된 기술이 어떤 산업에 활용이 가능한지요,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은 이산화탄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정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를 자원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각 산업군을 분석하여 자원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였습니다. 먼저 제철 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제철 산업은 첫 번째, 단일 사업장 규모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폐탄소원이 있고 이를 저감할 의무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원제, 즉 안정한 이산화탄소를 낮은 온도에서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소와 같은 환원제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촉매 존자에서는 1500도씨 이상에서 분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반응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소와 같은 환원제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가 반응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철 산업에서는 부생가스가 많아 낮은 비용으로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제철 산업을 분석해보면 어렵지만 폐허를 활용할 수 있는 유니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잘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탄소 자원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용 산업군으로는 부생가스와 폐해 여론이 발생하는 어느 사업장이나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탄소원의 고부가 가치 전환 기술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촉매의 경우 대용량 생산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팀에서는 1단계 랩스케일 연구에서 담체 스크리닝 그리고 니켈 담지량 최적화를 통해 부산가스 건식계질 반응용 촉매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촉매의 대용량 생산을 고려하여 공침법, 함침법, 수혈합성법, 졸결법 등을 제조 방법 후보군으로 선정한 후 제조한 촉매를 부생가스 건식계질 반응에 적용하여 공침법을 최적화 제조 방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공침법의 촉매 제조 과정을 세분화하여 숙성 온도 및 시간, 적정 속도, pH, 온도 등의 제조 변수를 최적화한 결과 6만 시간의 매우 높은 공간 속도에서도 우수한 메탄 및 CO2 전환율과 200시간 이상의 안정성을 보유한 고성능 촉매를 개발하였습니다. 2단계 연구에서는 촉매 제조량을 배치당
3kg까지 스케일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전구체 및 침전체 용액의 농도 그리고 숙성 시간 등 스케일업을 위한 다양한 변수의 최적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촉매 성능을 유지하며 배치당 600g까지 촉매를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해년도에는 평형 전환율 대비 메탄 및 CO2 전환율 85% 이상 그리고 300시간 이상 촉매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장기 안정성 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촉매의 경제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촉매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의 국산화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기존 올레핀 제조 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던 방식에서 이산화탄소와 함께 동시 전환하여 선상 장세 올레핀 제조하는 데 이러한 기술의 장점 및 올레핀에 대한 분리 및 정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부생가스 내 합성가스와 동시 전환하면 선형 장세 올레핀 생산 공정의 탄소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성가스만을 전환할 경우 약 30%의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발생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을 낮아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본 공정에서 반응물 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경우 선형 장세 올레핀이 수율을 최대화하거나 이산화탄소 활용량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올레핀은 생성물의 탄소수에 따라 넓은 분포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데 이는 증류를 통해 비교적 쉽게 생성물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하는 범위의 생성물의 선택도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생성물의 분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과제는 C5서부터 시작해서 C20, 그러니까 C20까지 범위의 올레핀 수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공정 변수 조절을 통해서 다른 범위의 생성물 선택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경질 파라핀을 경질 올레핀으로 전환 시 전환율이 100%가 되지 않는데 이는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파라핀과 올레핀의 분리도 기술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제가 잘못 답변해 드렸고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질 파라핀을 경질 올레핀으로 전환 시 전환율이 100%가 되지 않는데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파라핀과 올레핀의 분리도 기술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하는 것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질 올레핀과 파라핀의 분리는 아주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용 규모의 탄화수소 분리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상당량의 약 0.3%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고분자 원료로 사용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효율적 분리는 전 세계 이슈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이러한 분리는 온도 제어 공정, 예를 들면 분별 중류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를 흡착제 기반 공정으로 대체한다면 고순도 화합물 생산에 수반되는 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용을 20%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팀에서는 경질 올레핀을 경질 파라핀에서 분리하는 흡착제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흡착제는 분리 메커니즘에 따라 첫 번째, 선택도 결합 흡착 또는 두 번째, 분자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인 분자체 기반의 분리 메커니즘은 분자의 크기를 기반으로 흡착, 즉 큰 분자를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약한 물리흡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온 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자체 기반의 흡착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선택성을 보입니다. 이는 분리하고자 하는 분자들이 직경 차이가 매우 작아 적절한 기공 크기를 갖는 분자체 제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에탄은 4.443 옹구스트롬 정도, 그리고 에틸렌은 4.163 옹구스트롬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 저희 연구실에서는 간단한 후처리를 통해 균일한 크기의 제올라이트 미세기공을 서브 옹구스트롬 범위에서 제어하는 기술과 다양한 관능기를 도입하는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제올라이트 기공 크기 제어 기술을 통해 에탄과 에틸렌, 프로판과 프로필렌이 분리해 적절한 맞춤형 분자체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질문인데요. 기존 타정법이나 압출 성형법으로 만든 성형촉매에 비해 입자형 성형촉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형촉매는 입자형의 구형 성형촉매로 크기를 0.5mm에서 6mm까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의 타정법과 사출법으로 제작이 불가능한 형태로 독자 개발한 연속 입자형 촉매 성형기를 이용하여 연속 공정으로 촉매 성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크기가 작은 입자형이면서 구형으로 촉매를 성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성형 촉매가 구형이 아닐 경우 촉매의 기계적이고 마찰에 의한 마모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자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기존의 벌크한 성형 촉매에 비해서 반응물 및 생성물의 물질 전달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성형 촉매가 사용될 반응은 현재 고정층 반응이지만 향후 이동층 반응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작은 구 형태의 성형 촉매 개발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계적 강도 및 비표면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무기, 바인더 배합 및 소성 온도별 특성 분석을 통해서 성형 조건을 최적화하였고, 그리고 반응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50시간 동안 활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CO2 CO 반응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정층 및 이동층 공정 중 어떤 공정이 효율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공정 스케일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첫 번째, 공정 스케일이 시간당 수십에서 한 수백 노말루베인 경우 개발 비용, 운전 조건 및 조작성, 촉매 성형 등 여러 면에서 고정층 공정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압식 압력 조절 밸브를 설치하여 산화 반응기와 환원 반응기에 주기적으로 피드 기체를 도입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며, 이동층 공정에 비해 초기 설치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즉 랩 실험 조건에서 반응 온도가 한 600도씨, 유량 시간당 한 2에서 4노말루베, 그리고 촉매 크기는 한 1mm 정도 계산하였을 때 GHSV라든지 체류 시간, 리텐션 타임 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라고 반응기 차압은 약 0.025바 정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층 운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응 온도 500~600도씨를 고려했을 때 파이로 스케일까지 충분한 경험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공정 스케일이 시간당 수천 노말룸의 규모 이상일 경우 운전 조작성, 압력 강화, 열섬, 채널링 등을 고려했을 때 유동층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또한 유동층 공정을 고려하면 고온에서 촉매 어트리션, 즉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내열성이 좋은 지지체를 선택하여야 하며, 산화하는 반응 전후의 입자의 크기가 한 50에서 150 마이크로 정도, 밀도가 한 2 내지 4g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그 7번째 다음 질문은 저희들이 나머지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코멘트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